내 남자친구 정말 좋은 사람인데 혹시 마마보이 아닐까? 이런 고민 정말 많이들 하시죠. 특히 결혼을 생각하면 더더욱요. 효자인 것과 마마보이인 것,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, 오늘 그 차이점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한 문장에 모든 걸 말해주죠. 33살. 이 남자의 인생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?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. 5개월 동안 너무나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모든 결정 뒤에 어머님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. 그럴 때 정말 깊은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. 먼저 효자와 마마보이가 대체 뭐가 다른지 딱 정의를 내리고요. 이런 어른아이의 특징은 뭔지, 그리고 마마보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변화를 위한 3가지 열쇠, 그리고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효자냐, 마마보이냐? 도대체 진짜 차이점이 뭘까요? 자, 여기 딱 정리가 되어 있죠? 이게 핵심이에요. 겉으로 보면 둘 다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?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주체성이 있냐 없냐, 바로 이겁니다. 예를 들어 효자는요, 부모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하죠.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합니다.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요. 반면에 마마보이는 어때요? 늘 엄마가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 생각이 없어요. 어머니 의견에 그냥 기대버리고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죠. 바로 이 자율성,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사실 이런 마마보이 성향은요, 좀 더 넓게 보면 어른아이라는 심리학적 개념하고 연결이 돼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터팬 증후군 같은 거죠. 그럼 어른아이가 정확히 뭘까요? 말 그대로예요. 나이는 먹어서 어른인데 감정적으로나 생각하는 건 아직 아이인 거죠. 몸만 큰 아이랄까요? 책임지는 건 싫고 계속 누군가한테 보호받고 싶어하는 마음? 어른이라는 옷이 아직은 너무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들이에요. 이런 어른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. 첫째, 좀 자기중심적이에요. 그래서 다른 사람, 특히 연인의 감정보다는 내 편안함이 먼저인 거죠. 둘째, 의존적이에요. 혼자서는 중요한 결정을 잘 못 내리고 부모님한테 기대려고 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 엄마가 정해주는 길을 그냥 졸졸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. 어때요? 딱 우리가 생각하는 마마보이의 모습 아닌가요?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? 이런 성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제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은 바로 극성 엄마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자녀의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모든 걸 관리하려는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, 그게 바로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죠. 근데 이게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. 우리 모두가 아는 맹자의 어머니, 아들 교육 때문에 3번이나 이사했잖아요. 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대학교 기숙사 창문으로 넘어갔다는 일화도 있어요. 우리나라의 치맛바람도 빼놓을 수 없죠. 이렇게 자녀의 성공을 이끄는 엄청난 힘이 아이러니하게도 자녀의 자립심을 갉아먹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. 참 아이러니하죠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원인 분석은 이쯤 하고요.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.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이 3가지입니다. 첫 번째, 그를 자원으로 다시 바라보기. 두 번째, 건강한 경계를 만들도록 돕기. 그리고 마지막 3번째, 진짜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. 이 3가지가 핵심이에요. 하나씩 살펴볼까요? 자, 첫 번째 단계, 그를 문제가 아니라 자원으로 보세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남자 마마보이야 라는 색안경부터 벗어던지는 거예요. 그 사람 안에도 분명히 좋은 점, 잠재력이 있거든요. 그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것. 모든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엄마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는 건 사실 그만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. 이게 나중에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클린턴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도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강한 리더가 됐잖아요. 이런 숨겨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
두 번째 단계입니다. 그가 어머니와 건강한 경계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이건 뭐 심리적으로 딱 선을 긋는 거죠. 이게 진짜 독립의 첫걸음입니다.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? 성숙한 관계의 비밀은 바로 거리 조절에 있대요. 함께 있지만 각자 혼자일 수 있고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늘 함께인 느낌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그냥 무작정 엄마랑 멀어지라는 게 아니에요. 서로를 존중하는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. 그게 바로 건강한 경계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, 바로 성숙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겁니다.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 책임지는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죠. 근데 이건 혼자 하라고 등을 떠밀면 안 돼요. 옆에서 손잡고 같이 가줘야 합니다. 네,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. 이건 그 남자 혼자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거죠. 두 사람이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자 같이 성장하는 길입니다. 이런 말이 있죠. 성장은 가장 편안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서 일어난다고요? 지금 이 관계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? 어쩌면 바로 그 지점이 두 사람 모두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.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. 아픈 만큼 성숙한다. 진짜 성숙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. 직접 부딪히고 아파봐야 얻어지는 거죠.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함께 이겨낸다면 그 과정 자체가 두 사람을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그 힘든 관계가 그저 피하고 싶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두 사람을 함께 성장시켜줄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수는 없을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